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파말 리서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이게 엄청 날라갔어. 야, 이거 보이세요? 오씨, 주봉, 이거 월봉인데, 오씨, 엄청 날라갔다. 야, 계속 올라가. 우선 통 말고. 봅시다. 정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와, 몇 년이야?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 여기까지 박박했죠. 여기까지 박박낀 다음에 여기서 날라갔네. 여기서 지지한 다음에 그치. 차트는 기본적인 파동이겠지. 근데 여기가 박바뀐 게, 근데 여기도 꽤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볼까요? 얘가 변동성, 요 구간만 봐도 변동성이. 약간 이 구간만 200%야. 와.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여기가, 잠깐만. 안 보여. 여기가 400%고. 그리고 지금, 와, 지금 60, 거의 70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여기가 2500% 날라갔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부터 날라갔으니까 여기는 600%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게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종목 분석할 때마다 이거 수익률 좀 체크를 하잖아요. 변동성 체크하잖아. 이게 돈 버는 원리를 체크를 하는 거야.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오래 투자하지 못하고 단기간만 투자하게 되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오래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실 적에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내가 투자를 수익을 내는 거하고 시냇가에다가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내가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은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여기 바닥부터 들고 있었으면은 2500%가 나와요. 단순하게 2500%를 이야기해가지고 하고자 싶은 것이 아니라 수익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2500%가 여기 나오지. 그쵸? 이게 바닥에서 들고 왔으면 2500% 수익 내고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돈 버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바닥에서 들고 가면 2500%가 수익률이 나온다고. 근데 최근에 자리 있잖아. 여기 급등 자리잖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급등 자리죠. 핸들형 자리니까. 근데 여기서 체크하잖아요. 여기서 체크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600% 나와. 600%. 이게 차이가 얼마나 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몇 배야, 몇 배?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왜 주식에서 돈 버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단순하게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내가 돈을 벌 때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얻는 거고 내가 시냇물에서 던져서 고기를 얻는 거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식의 원리라고. 이게 주식의 원리라고. 내가 얼마만큼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있을수록 내 돈을 버는 게 달라진다고. 이야기가 달라진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려는 게 2500%의 수익이 났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600%의 수익을 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원리. 주식에서. 근데 주식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투자 전략을 가져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맨날 하는 게 손절밖에 더 있나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는 게. 여하튼 간에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2500%인데 마치 여기가 되게 커 보이죠. 이 자리가 되게 길어 보이고 되게 커 보이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수익률을 따져버리면 달라집니다. 여기가 2500이에요. 여기 이것도 싼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600이에요.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이게 돈 버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할 적에 계속 이거 변동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우선은 돈 버는 원리를 알고서 그 다음에 주식을 투자하시면 예, 당연히 좋죠. 돈 버는 원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샀어요, 팔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튼간에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파마 리서치는 지수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61선을 깨지 않고서 계속 올라가네요. 그렇죠. 야, 근데 지금은 아예 그 5일선, 21선 이 범위에서 움직이네. 지금은 되게 강하게 움직인다. 그렇죠. 엄청나게 강하게. 수급을 좀 체크해 볼까요? 수급. 야, 근데 확실하게 여기서 들어왔다. 외국인들이 이 자리에서 깼지. 이 자리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야, 근데 외국인들은 20%까지 들어왔네. 그리고 기관계는 네, 기관계도 들어오게 했다. 개인은 던지죠. 수급은 괜찮네, 그쵸? 수급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뭐 최근에 수급도 괜찮죠. 여기 보게 되면 외국인가. 네, 여튼간에 이렇게 파마 리서치는 움직이고 있고요. 우선 파마 리서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볼게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는 이제 피부 재생 쪽이에요. 미용 쪽.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파마 리서치는 어떤 회사인가? 원래 해외 의약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수입상 회사였습니다. 글로 이제 출발했는데, 네, 지금은 리쥬란이라고 해가지고 피부 재생 주사, 콘쥬란이라는 관절 주사 같은 자체 제품을 직접 만들고 파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어, 자회사를 통해 보톡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재생 쪽, 보톡스 피부, 미용기기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단순한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재생의학, 미용 의료기기의 전문 기업으로 변신한 셈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은 뭐가 있냐면 PDRN하고 PN이라는 물질이 핵심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연어 DNA 조각을 추출한 성분에서 세포 재생과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이렇죠. 이렇게 얼굴이요. 동그라미 얼굴. 동그란 얼굴에다가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넣는데 주사제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 주사제 통해서 넣을 때 그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연어 DNA 조각. 요거를 추출해서 만든 거거든요. 추출해서 만든 그거를 물질을 넣어. 그러면 그 물질을 넣으면 피부가 이렇게 약간 좋아져.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거지. 이걸 활용해 만든 게 피부용 리쥬란, 콘주라는 관절용. 리쥬란을 맞았다는 말은 곧 연어 DNA 조각으로 피부를 재생하는 주사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피부 쪽이다 보니까 안티 에이징이죠. 노화 방지 산업. 전 세계적으로 계속 노화 방지 쪽 피부 쪽은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젊게 살고 싶으니까는 이쪽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네, 스킨 부스터 시장, 피부를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주사 시술. 옛날에는 필러처럼 티 안 나는 시술이 인기였다면 요즘은 자연스럽게 피부를 회복하는 리쥬란 같은 시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마 리서치에 돈 버는 그 구조에서 산업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세그먼트로 보게 되면 네, 의료기기가 60% 매출 차지하고 리쥬란하고 근데 이거 리쥬란이에요. 리쥬란이 60% 매출 비중. 화장품 쪽이 23%.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피부 쪽이에요. 피부. 그 다음에 여기 의약품이라고 있는데 이거 재생 주사제 15% 3% 이렇게. 리쥬라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쪽으로는 이제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을 확대 중. 최근에 유럽 관련된 뭐 인증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좀 많이 여행객들이 놀러 오게 되면은 피부 시술 좀 받고 그런 거지. 화장품은 면세점, 올리브영, 백화점, 온라인몰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근데 니쥬란이 의료기기 쪽이 가장 핵심인 거고. 불황에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예전엔 사치제였지만 지금은 작은 사치. 불황에도 자기 관리를 위해 꾸준히 쓰이는 소비이다. 파마 리서치는 연어 DNA 기술을 활용한 니쥬란 브랜드로 성장 중에 있다. 매출의 대부분은 니쥬란 같은 의료기기에서 나오고 번외적으로 뭐 화장품 보톡스로 확장 거기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세계 안티에이징 시장에서의 어떤 사업 영역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수요와 유럽 수출 확대가 앞으로 큰 성장 모멘텀이 될 것 같다. 네, 이 정도면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뭐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이런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면 중국 관광객은 피부 시술이 소비에 시술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일본 관광객의 5배 이상 정도를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이런 관련된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셔가고서 피부 시술을 받는데 일본 관광객의 5배 이상의 돈을 쓴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뭔가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유럽 10개국 이상의 니쥬란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라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증권사들이 본 목표 주가는 키움증권은 지금 70만원에서 현재가 68만 4천원이거든요. 69만 8천원. 근데 목표 가격을 올렸어요. 81만원까지. 한국투자증권은 72만원에서 80만원까지 올렸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80만원대로 이제 매수 의견을 주면서 올렸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9월에 중국 무비자 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쯤에 유럽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만 좀 수출하고 있고 거의 동남아시아 쪽이 아마 70% 정도. 만약에 수출을 한 그 비중을 본다면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유럽 쪽에도 수출이 될 것 같다. 근데 유럽 쪽으로 또 수출하게 되면 매출이 더 증가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 회사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니까 이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겠죠. 니쥬란 덕분에 실적이 쭉쭉 오르고 있고 중국,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주가도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근데 그건 있어요. 이 회사가 좀 많이 올라온 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약간 뭐 조정받을 때나 그때나 한번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계속 올라갈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지금 좀 고평가 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하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좀 접근하기가 쉽진 않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만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접근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조정 이렇게 약간 플래그 하면서 조정 줄 적에 그때 이제 반등 수익에 대한 부분 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딱 보기에는 많이 올라가서 좋아 보이긴 한데 신규로 접근하기는 되게 불편한 종목이랍니다. 그 대신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조정받을 때는
고려해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락할 때, 이때는 뭐 반등 정도는, 이렇게 반등 정도는 한번 그런 건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분들의 영역이에요, 솔직히 이런 거는. 하지만 이제 다만 이제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모멘텀이 이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거 하반기에, 그 진출하게 되면 더 이제 성장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래량 툭 들어오고, 그치. 여기는 아마 많이 빠져서 그런 거 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근데 이 회사 재무 좋아요. 근데 좋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잘 판별을 하셔야 돼요. 저야 뭐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재무가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뿐인 거지. 내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이 있거든요. 내가 수익 내는 관점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재무가 좋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과 정보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함께 볼게요. 네, 자산을 볼까요? 자산 총계는 9천억 정도. 부채가 어씨, 야 부채가 2,800억밖에 안 돼. 그리고 자본 총계가 6,374억 원. 와 씨.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는 빵빵하다. 그리고 씨, 이거 보셨어요? 자본잉여금이 6천억인데요. 이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익잉여금이야. 4천억이야. 야, 그리고 이것 봐봐. 와, 3천억에서 4천억 확 증가한다. 빵빵하다. 매출액을 보게 되면 씨. 그러니까 매출액도 와. 원래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보게 되면은 이게 830억이었잖아요. 830억인데 지금 1,400억이 돼. 엄청난 성장률이지. 영업이익은 뭐 그렇게까지 성장한 것 같지 않은데. 영업이익은 307억에서 558억. 영업이익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다. 순이익은 증가하긴 했다. 287억 원에서 420억 원. 하여튼간 뭐 엄청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돈이 들어오죠. 네, 실제적으로도 이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재무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와 높아요. 와, 네, 39.76. 2025년 2분기에 거의 40%죠. 와, 한국에서 흔하지 않는 영업이익률입니다. 근데 순이익률은 29.87, 30% 정도인데 나쁘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그건 있죠.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작년에는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37.06이니까 약간 성장을 했어. 좋아지긴 했어. 근데 이제 순이익률이 약간 떨어졌죠.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 이 순이익률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은 성장에서 어떤 이제 저런 게잖아. EPS가 줄어든다는 게잖아.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 접근할 때는 올라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 받을 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와, 그냥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한 건 있어요.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1,400억 원이잖아요. 이게 전년 동기가 831억 원이었거든.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면 69% 증가했어, 매출이. 야, 69%면 엄청난 성장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매출이 좋아서 저렇게 우리가 시장 포지션을 많이 잡은 거잖아요. 시장 포지션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EPS가 따라주지 않겠지. EPS가 그만큼 매출이 성장한 만큼 따라주진 않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돼. 그리고 뭐 그로스 마진 쪽 매출 총익 여기도 81% 증가했고, 어이씨.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는 건 맞죠. 저렇게 올라갈 만하지. 영업이익도 2% 증가했고, 그러니까 증가한 것만. 그리고 순이익도 그러니까 순이익이 안 따라주지. 순이익이 46% 증가하지. 이게 왜냐면은 보시게 되면 매출이 69%니까 70% 정도 상승한 거지. 아니, 성장한 거지. 매출 총이익률도 80% 증가했어. 그리고 영업이익도 82% 증가했어. 근데 순이익이 46%만. 그렇죠. 순이익이 따라주지 않지. 이 같이 동반 성장할 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투자 관점이 있는 거고, 이 제가 그냥 보는 저 재무 관점이 있는 건데, 재무 관점으로는 좋은 건데, 투자 관점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분석할 때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회계 관점으로만 종목 분석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시죠? 내가 투자란 것은 현재 상태가 안 좋은데 나중에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야. 지금의 가치는 1,000원인데 앞으로의 가치는 이게 5,000원이 될 거야 라고 했을 적에 내가 이 여기 사이에 수익률을 가져갈 거는 거든. 그렇죠. 여기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 회사가 5,000원짜리 가치야. 근데 이 회사는 6,000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6,000원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이거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무작정 무작정 이 회사의 어떤 재무가 좋다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이제 겉보기에 좋아 보이게 되면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시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당장 지금 투자할 때는 뭐 재무제표 좋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에는 성장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 성장 사이클. 도입기, 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식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근데 막상 내가 지금 들어간 자리가 성숙기에 들어갔어. 성숙기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도입기도 아니고 성장기도 아니야. 성숙기 되게 좋아. 뭐 재무도 좋고 다 좋아. 근데 결국에는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는 요 정점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고점에서 사지. 왜? 겉으로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고점에서 사서 이제 나중에 폭락하고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 엄청나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의 문제점이 이제 겉보기에 좋아지는 종목 거기에 당장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을 분석할 적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듣는 분들이 투자하시려고 분들이 단순하게 뭐 재무가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했을 적에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뽑아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헛갈리시는 거야. 재무 좋다면서요. 근데 막상 투자하게 되면 나 이거 투자 수익률이 이상한데?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회계사하고 투자하고는 다르죠. 회계사는 그냥 지금 현재 지표를 보는 거고 투자는 이제 미래 가치를 환산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됐죠?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되죠? 네, 요 정도로 좀 진행해 볼게요. 파마 리서치는.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 이 회사가 판매를 하는 게 그 피부 재생이잖아. 그러니까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 이런 게 아니라 뭐 보형물 이런 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연어에서 추출한 그 DNA 조각 있잖아요. 그걸 이제 피부에 주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재생 효과를 해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탄력성 있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접근한 방법이 좀 달라요. 기존의 필러라든지 보톡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는 연어에서 추출한 DNA를 이 피부에 이렇게 주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들어가지고 피부가 재생되는 거야.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주름 개선, 피부 재생, 조직 손상 회복, 통증 아니 조직 피부 재생.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의 그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좀 젊어지고 싶잖아. 뭐 늙어가는 게 좀 싫어하잖아. 뭔가 늙어가면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피부 미용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이 있더라고요. 흐름이 이제 뭐 여성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긴 하겠지만 그냥 요거 좀 비교해 드릴까요? 저도 궁금해서 좀 살펴봤어.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보톡스가 있었죠. 보톡스 맞는다. 그래서 시술 목적이 표정 주름 완화, 근육신경 전달 차단, 근육 이완. 그래서 이런 거. 보툴리눔 톡신 단백질. 요걸 활용해 가지고 보톡스를 주입을 했어. 근육 움직임 줄어 주름 억제 한다. 이제 뭐 팽팽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 그다음에 또 이제 필러가 나오지 필러. 필러 해가지고 볼륨 채워줘가지고 형태 보정한다. 그치? 근데 그러다가 이제 리쥬란이 나온 거야. 리쥬란은 이제 연어의 DNA 조각을 피부 세포 재생 촉진한다. 스스로가 피부가 세포가 재생하는데 촉진하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한다. 피부 근본적 회복, 탄력, 보습, 개선, 잔주름 완화.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 약 6개월에서 1년 반복 시술로 장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야, 진짜 사람의 그 어떤 본능이란 게 있나 봐. 본능이란 게.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피부에 대한 그 본능이.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리쥬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효과가 있다. 여기 유지 기간을 보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이것도 6개월에서 1년. 야, 근데 효과는 뭐 비슷한데?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근데 이게 그거인 것 같아. 약간 트렌드 같아, 트렌드. 아, 예전에는 뭐 보톡스 이야기했다가 필러 이야기했다. 아, 이제 리쥬란 나와갔으니까 리쥬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자연스러운 미. 아, 참 대단하다. 씨. 대단하다. 신기하긴 하다. 하여튼간 뭐 돈이 좀 많으시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싶게 하겠죠. 돈이 남아도니까 여유가 있으시니까. 얼굴 전체 피부, 흉터 부위, 팔자주름, 볼, 턱, 입술, 이마, 미간, 사각턱, 하여튼간 뭐 이렇게 발전되어 왔어요. 보톡스, 필러, 니쥬란 이렇게. 하여튼간 피부 미용 쪽입니다. 피부 미용 쪽. 네, 니쥬란 피부 영양제 주사. 피부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시술. 근데 어차피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그나마 뭐 남들보다 좀 괜찮아질까 싶어가지고 영양제 주사 이런 거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TV 홈쇼핑 보시게 되면 전 그런 거 느끼거든요. 홈쇼핑 보게 되면은 막 무슨 뭐 영양제 막 이야기해. 야, 솔직히 그거 수많은 영양제 먹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노화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어, 그리고 노화라는 영역도 또 그런 게 있잖아. 유전적인 영향도 있어가지고 좀 피부가 덜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피부가 빨리 노화가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저 어느 정도 막아보고자 뭐 이런 걸 좀 활용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봤자 어차피 사람 다 죽지 않나요? 단지 이제 살아있을 때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자기의 욕망이란지 욕구를 이제 이걸로 어느 정도 채워보려고 하는 거지. 아 그렇잖아. 우리가 영양제 홈쇼핑에서 뭐 10가지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지 안 죽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죽는 거잖아. 예, 어차피 죽는 건데 예, 하루 더 살아보겠다고 애써 보는 거잖아. 그쵸?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판매가 돼가지고 그런 이제 욕망들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파마 리서치 종목에 대해서는.